안녕하세요. 디자인을 연구하는 브랜딩 하라의 하라입니다. 디자이너 로드맵은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만의 디자인 감각과 철학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디자이너의 사명감과 사회적 기여에 공감하고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보다 깊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던 디자이너는 자신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우리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계의 3대 디자이너이자 산업 디자인계의 굵직한 선을 그은 카림 라시드였습니다. 혹시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 설명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디자이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디자인 전문지 디자인의 활동 내역이 실리기도 하고 영국 BBC의 마이클 패스차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패스차드의 사람들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소개된 김영세 씨입니다. 그는 2012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옥관문화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성화봉과 성화대를 디자인한 장본이기도 하죠. 저서로는 12억짜리 냅킨 한 장, 퍼플피플, 빅디자인, 이노베이터, 이미지너 등이 있습니다. 2006년 일본 니케이 경제지로부터 세계 10대 디자인 회사로 선정된 이노디자인의 설립자이기도 하죠. 글로벌 브랜드이자 혁신의 창조의 아이콘인 그는 디자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조 세포가 숨쉬고 있을 것 같은 존재감 넘치는 그는 빌 게이츠마저 디자인계의 지도자, 디자인 그루라고 칭송하는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중 하나입니다. 그를 소개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며 느꼈던 기분 좋은 자극과 에너지는 그가 한국의 디자이너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디자이너라는 호칭조차 생소했던 1970년대 디자인 공부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미래를 개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내놓은 디자인들이 센세이션을 일으켜 숱한 수상 실적을 남겼습니다.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우는 미국의 IDEA의 금은동상을 모두 휩쓰는 기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이프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일본의 굿디자인 어워드 등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모두 받았으니까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며 늘 설레이는 삶을 살고 있는 김영세. 그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레이콤의 아이리버 MP3, 동양매직의 가전기기 시리즈 이츠매직, 가로 본능으로 유명한 삼성의 애니콜 DMB폰, 태평양화학의 슬라이드 팩트 등 우리나라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화제작의 주인공은 바로 김영세였습니다. 이제는 산업 디자인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공간 디자인 등의 다양한 영역에도 도전하며 창의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1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에서는 디자인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디자인을 공부하고 연구한 디자인계의 대선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공부보다 모험을 좋아하고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았던 그는 자신의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70억 명의 인구를 자신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디자인이 그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성공적인 디자인을 위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도전정신과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김영세는요, 디자인이 좋은 이유를 묻는 인터뷰에서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망설임 없이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디자인은 항상 새롭고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평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아주 중요해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처음 접했던 것은 20년 전 삼각형 프리즘 형태를 한 아이리버의 MP3였습니다.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레이콤의 아이리버 MP3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브랜드로 성공했다는 스토리를 다루는 성공 스토리 다큐에서였습니다.
당시 젊은 디자이너였던 제게 디자인으로 한 기업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한국의 디자인을 알린 이노디자인의 김영세 디자이너는 오랜 시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설레임,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진 저는 그가 집필한 12억짜리 냅킨 한 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작품들과 그의 신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상 깊은 작품 중 하나가 동양 매직의 바닷가재 모양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츠 매직입니다. 이후 풀무에서 2002년부터 이츠 풀무로 재생산하다가 2003년 중단되었었죠. 이후에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2013년 이노디자인에서 자체 브랜드인 KP3000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와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디자인상 IDEA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면서 영국의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지의 표지 작품으로 실리기도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앞전식 자동점화 방식의 유로 차단식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지지대 부분은 손쉽게 접고 펼 수 있습니다. 여행 및 등산 시 유효한 그런 제품이죠. 이 제품이야말로 자신의 디자인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디자인은 삼성전자에서 가로본능이라는 카피를 내세우며 그 당시 핸드폰 디자인 벽을 뛰어넘는 상품으로 출시되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DMB폰입니다. 그가 만든 새로운 상품들의 디자인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가져왔고 소위 말하는 대박도 터뜨린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은 디자인은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는 디자이너라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MP3 이노 WO, 바비 주얼리, 만보기 위키 등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작품 세계에 고스란히 녹아든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태평양이라 불리던 아모레 퍼시픽의 전설의 팩트, 일명 전지현 팩트라고 불리기도 했던 슬라이딩 팩트 또한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출시 2주 만에 11만 개 판매 실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했었던 이 팩트는요, 당시 언론에서 핫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많은 작품 중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디자인은 이노웨이브 헤드폰인 이노웨이브 플러스와 플라스크 2.0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오직 여성만을 위한 독특한 콘셉트의 헤드폰 이노웨이브. 이노디자인의 자체 브랜드인 이노웨이브는 소리나는 헤어밴드였습니다.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너무 평범한 디자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 김영세는 여성의 헤어밴드에 웨이브를 모티브로 한 형태로 신미성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기능성 역시 보완했습니다. 헤드폰은 측압이 중요합니다. 양 옆의 스피커가 적절한 압력으로 귀를 눌러줘야 소리가 새지 않고 머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어밴드의 웨이브가 적절한 측압을 만들어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전략적인 컬러 사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노웨이브의 색상은 총 5종류, 취향에 따라 색상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7년 전 디자인이지만 현재의 디자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여심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2.4mm의 얇은 바디로 휴대성을 극대화시킨 포켓 사이즈의 블루투스 스피커 이노 플라스크 2.0입니다.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적 역할에 집중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장형 마이크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저음과 넓은 공간감을 갖게 했습니다. 스탠딩의 역할을 하는 가죽 케이스는 고급스러움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저도 구매하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쉐입, 그리고 다양한 컬러로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소비자 라이프의 스타일을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김영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평창올림픽 성화봉과 성화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2년 전 성화봉 디자인 의뢰를 받고 세계인들 앞에 내놓을 성화봉 디자인을 자신이 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디자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얼마 안 하 그는 평창올림픽의 슬로건인 파슨 커넥티드의 컨셉에 맞는 5갈래의 줄기가 뻗어 위에서 하나로 만나면서 오각형의 톱의 모양을 형성하는 조형의 디자인을 제시했고 세계 5대륙이 만나는 상징을 그려낸 그의 작품은 조직위원회를 만족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커피 만드는 텀블러를 디자인하고 그의 디자인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샤블리에에 투자했습니다. 샤블리에는 이노디자인이 2016년 자회사로 발족시킨 DXL이 펀딩과 엑셀러레이팅을 한 스타트업 컴퍼니로 최근에 미국의 킥스타터와 한국의 와디즈로부터 성공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에 올리자마자 1시간 32분 만에 목표액을 달성한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낸 샤블리에는 단순히 신상품의 경지를 넘어 커피 문화를 바꾸는 혁신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디자인 오디션이라는 행사를 무역협회와 함께 열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자인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을 선발해 큐레이션 바이 김영세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도 하면서 그는 스타트업 회사를 스케일업 하는 데 힘쓰기도 한 한국의 디자이너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샤블리에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종이컵이 필요하지 않고 텀블러로 드립커피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텀블러를 개발한 김영세 디자이너는 어느 한가한 주말 아침에 습관대로 드립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다가 문득 모래시계를 떠올리며 모래시계처럼 텀블러를 만들어서 위에서는 커피를 만들고 아래로 내려지는 커피를 텀블러를 뒤집어서 마실 수는 없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케치는 쉽게 그릴 수 있었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기능을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샤블리에를 뒤집는 순간에 중간이 막히며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텀블러를 만들어내는데 1년이 넘게 걸렸고 수십 개의 시제품을 만들고서야 완성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일, 정말 멋진 일이죠. 그것보다 그 상상이 사람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행복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정말 가슴 설레이는 일이 아닐까요? 멋진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는 행보도 멋집니다. 커피 문화를 바꾸는 샤블리에로 굿바이 페이퍼컵스 월드 캠페인을 시작했고 샤블리에 수익금의 2%는 세계 친환경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김영세 디자이너의 작품에 집중했던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태극기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자신의 국기를 활용한 좋은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반면 우리의 태극기는 나라를 대표하는 좋은 디자인에서 많이 만나볼 수 없었던 것이 저는 늘 아쉬웠는데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의 태극을 활용한 좋은 디자인들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디자인 라인 중 T라인은 태극의 선을 모티브로 한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가구, 접시뿐만 아니라 주얼리 등 디자인 소품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은 청자와 태극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청자의 비색이 주는 신비로운 느낌을 담고 메탈 프레임에는 곡선의 우아함을 담은 태극 문양을 새겨 넣어 그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350만 명의 국민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한 길로 자리 잡은 나들길의 디자인도 김영세의 디자인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태극과 사괴의 패턴을 모티브로 한 모던한 한국의 이미지를 표현한 그의 작품은 2013년 한국의 IDEA로부터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 자신의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이너의 최종 목표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어떠셨어요? 디자이너 로드맵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디자이너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혁신의 아이콘에서 인생의 디자이너가 된 김영세 디자이너.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다른 국제적인 디자이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디자인 대선배의 행보를 통해서 디자인 부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디자인을 알아가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디자이너는 익숙함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이브 베하입니다. 디자인적 사고를 하는 그런 계절 되세요.